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이야기를 새기는 타투이스트 판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정말 멋있게 대본 없이 멋있게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기치 않게 작업이 너무 많아서 대본을 외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대본을 조금씩 보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강연에 맞춰 소개를 한다면 삶의 온도를 새기는 타투이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도. 여러분의 삶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각자 사람마다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온도는 단순히 숫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 각각의 빛깔, 개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저예요. 작업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제 나이 또래 치고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여기 대부분 20대 초중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서는 외동이 드물었어요. 근데 저는 좀 거의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외동이었는데, 외동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를 좋아했어요. 모모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강연이니까 특별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관심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특이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런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의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볼 때마다 좀 기분도 좋고 재밌고 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대학도 미술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술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양 사람인데 저는 안양에서 제가 제일 도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일 재밌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가니까 도라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평범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뭔가 좌절감에 빠지고 나는 개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너무 평범해서 어떡하지? 항상 그런 방황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해 보이고 싶고 튀고 싶어서 사람들을 당황시킬 만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좀 억지로 내뱉는 말들 그리고 행동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저한테 상처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제 스스로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왕따도 됐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하는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있는 내 자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주자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요. 제가 현재 사람들에게 이런 주제로 타투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자기만의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경하고 따라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타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효리 언니랑 똑같이 타투 해주세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디디 타투 해주세요 라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분에게 작업을 이미 해드린 작업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거 그대로 이 위치 그대로 똑같은 사이즈로 해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한 분 한 분에게 의미를 담긴 타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고 온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의 색깔을 표현해드린 건데 단순히 외적으로 그게 예뻐 보인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면 결국 그건 그 사람의 삶을 베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깊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질 만한 타투를 해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편인데요. 아까 제 인사말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야기를 새기는 타투이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소재 삼아 디자인을 해드리는데요. 보통 타투이스트들은 예약을 하고 오면 어떤 타투를 할지 물어보고 그 타투를 그냥 곧바로 표현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분 한 분 만나면 거의 상담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합니다. 본인에 대한 얘기를 끌어내서 자신과 관련된 걸 타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타투라는 건 몸에 새기는 거기 때문에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변덕이 많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뭐 성향이 바뀌고 하면서 그 타투를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지울 수도 있긴 하지만 지우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고통과 그리고 지우기 쉽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후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는 타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의미를 담긴 타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밝은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심지어 열등감이나 마음의 상처라도요. 그것까지도 나의 색깔이고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투는 거의 제가 타투를 시작했을 때쯤에 손님에게 해드렸던 타투인데요. 사진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흉터 커버업이었습니다. 손목 쪽에 손목과 팔 사이쯤에 이제 흉터가 있었는데 그 흉터를 커버업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커버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흉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받았던 타투를 덮기 위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타투를 말하는데요. 어떤 그림을 하고 싶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나무 의자에 물이 똑똑 떨어지는 이미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이미지를 원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좀 어둡고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어서 그때 아버지가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의자를 던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생긴 상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날 일 이후로 아버지께서 많은 후회와 미안함을 갖고 그 뒤로는 이 부자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아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항상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자는 의미에서 이 타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슬프고 어둡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 마음의 상처인데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파울로 코엘료의 스파이라는 작업에서 일부 문장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손님이 그 문장을 그대로 작업으로 그림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했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남자가 많이 좀 지쳐있는 모습이고 좀 몸에 상처도 있고 한데요.
그 남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실제의 사람은 무한한 우주를 좀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 작업에 쓰였던 본문을 발췌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음을 마침내 인정하면 검은 수렁에 빠져들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상처와 흉터를 마주하면서 도리어 강해진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죠. 지금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20대 초중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게 타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기는 해요. 어머니나 뭐 아버지들도 오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은 20대 초중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자신이 싫고, 전 너무 바보 같고, 예쁘지도 않고,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를 사랑해주고 싶은데 어떤 타투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타투를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니까 절대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용기를 내서 마음의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라고요. 그래서 그때 첫 손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셔서 제가 그때 거울 타투를 이분께 처음 해드렸었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근데 그 이후로 이 의미나 좀 외적으로 좀 보이는 것들이 좀 예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 거울을 좀 상징하는 듯한 프레임 타투를 많이들 받아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손님들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많은 거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눈에 딱 봤을 때 이게 어떠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냥 프레임에 꽃이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자기만의 의미는 자기만 품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보통 거울 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끔 표현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 대신 꽃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물건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대신 집어넣어서 작업을 해드렸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자신의 탄생화나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소중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나 좀 소중하게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표현을 해봤고요. 아니면 저렇게 자기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꽃을 꼭 껴안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작업은 최근에 했었던 작업인데요. 받으시는 분의 이름 안에 숲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뭔가 숲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달빛 아래서 본인이 춤을 추는 모습을 작업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반려묘를 2마리를 키우고 계신데 그 반려묘와 함께요.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을 새기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해드렸던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귀엽고 재밌게도 자신만의 온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타투는 모녀가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받은 타투였는데요. 처음에 상담을 하실 때 별자리 타투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별자리 타투는 이미 많이들 하셨고, 그리고 너무 식상하고 좀 뭔가 둘만의 의미가 담기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어머니께서 물병자리, 그 따님이 물고기자리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물병이 어머니고 물고기가 따님이니까 물병에서 물고기가 뿅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탄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때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그날 바로 새겨드렸어요. 그리고 니모를 한 이유는, 니모인데요 저게 제가 물고기도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보여드렸는데 예시로 니모가 제일 귀엽다고, 그리고 그분도 좀 니모를 닮았어요. 귀엽게. 그래서 니모로 저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 저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SNS에서 인기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경험들, 우리가 겪는 경험들도 우리의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분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에서 마셨던 커피, 그리고 브라질의 해질녘 노을을 봤던 경험을 합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담긴, 그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제가 종합해서 그거를 합성해서 저렇게 스케치를 했고, 바로 옆에 그림처럼 타투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멋진 경험을 하고 싶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작품 사진입니다. 이분은 뮤지션이었는데요. 현재도 뮤지션이고요. 본인의 노래를 주제로 작업을 원하셨어요. 비 내리는 구름과 우산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드렸고,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좀 손목에 작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방송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작게 사이즈를 원하셔서 뭐 팔찌나 시계로 가릴 수 있는 위치에 좀 작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저는 좀 큰 사이즈로 해서 멋있게 해드리길 원했는데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작업이었는데요. 이날 마침 비가 오기도 했고 작업실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라디오를 틀어놨었는데요. 라디오를 틀고 작업을 해드리는 중이었는데 마침 라디오에서 비가 와서 그런지 에픽하이의 우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 신기해하면서 아, 오늘 타블로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게 낭만적인 분위기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타투를 받아가시고 얼마 후에 그분의 에세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서점에 달려가서 예약을 하고 책을 받아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그분께 연락을 드려봤죠. 아, 책 샀는데 너무 재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우산과 비 타투를 한 이유가 그 책에 담겨 있으니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했다고 하십니다. 우산을 씌워줄 힘이 없을 땐 비를 함께 맞을게요. 정말 멋지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타투 홍보하러 온 홍보대사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사진들을 보시면서 아, 타투하고 싶다, 난 어디 하지?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 강연의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마 다 잊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만의 특별한 온도를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빛깔의 온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경험, 기억, 그게 나쁘든 좋든 간에 그것도 다 내 거예요.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경험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나만의 차가움, 시원함, 미지근함, 따뜻함, 뜨거움 등의 개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왔듯이 내 온도는, 그리고 여러분의 온도는 계속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특별한 온전히 하나,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캐릭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사랑해주세요. 당신만의 온도를 느끼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온도를 새기는 다트이스트 판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